변호사 박형주는 가장 낮은 곳에서 여러분 일상의 안전을 지킵니다. 대한변협 인증 형사법 도산법 전문 변호사, 당신을 괴롭히는 사람 박 변호사가 대신 혼내주겠습니다. 점유 취득 시효라는 게 있다던데 20년 동안 남의 땅을 쓰면 내게 된다는데 무조건 남의 땅에 집을 짓고 남의 땅을 과수원이나 농사를 짓고 득대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예컨대 할아버지 때부터 땅을 사서 농사를 짓고 우리 집을 짓고 쭉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 손자 때나 아들 때 와서 등기부등본을 탁 봤는데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 이름이 아닌 거야. 이상하다. 분명히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가 땅을 사서 땅 문서도 있다 그러는데 계약서 찾아보니까 장롱에 다 제목가 없는 거죠. 이런 경우에 자주 점유, 평온한 점유, 공연한 점유, 20년 이런 식으로 점유 취득 소송을 제기해서 소송을 하면 땅을 가져올 수 있는 제도죠. 일반적인 소장의 체제를 말씀드리자면 옛날에 땅을 샀는데 증거가 지금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20년 동안 우리가 이 부지를 건물을 지어서 대대손손 한 30-40년 살았어요. 아니면 과수원으로 썼어요. 논으로 썼어요. 그래서 예비적 청구 취지로 점유 취득 시효로 이 땅을 가져와야겠습니다 하고 처분금지 가처분을 하고 점유 취득 시효 소송을 하는 것이죠. 증거로는 이제 그 마을의 이장님이나 인근 주민의 사실 확인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한 10장 받아와라 이런 식으로 말하죠. 연명으로 하지 말고 각자 받는 대로 작성해서 해라 해가지고 점유 취득 소송을 하는 것이지, 무턱대고 남의 땅인지 알면서 집을 짓고 농사 짓는다고 해서 그게 내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집 땅을 20년 전에 샀는데 그 옆에 땅을 침범했다고 상대방이 뜯으라 할 때도 이 소송을 주장할 수가 있나요? 사고 점유와 경계 침범에 대한 문제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때도 판례상 점유 취득 시효 소송이 인정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지적도가 완벽하지가 않잖아요. 농담삼아 하는 말로 저쪽에서부터 재면 땅이 울릉도까지 갈 거고 휴전선부터 재면 땅이 제주도까지 갈 거다, 바다가 다 없어질 거다, 이렇게 농담삼아 하는 말이 있을 정도로 예전에 일제시대 때 만들었던 지적이라는 게 정확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내가 우리 할아버지 때 100평짜리 땅을 샀는데 옆집을 한 15평 물고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LX 공사에서 이제 불러가지고 해봤더니만 옆집 땅을 침범한 거야. 그럼 옆집에서는 내 땅 15평 돌려줘, 이제 부당이득금도 내놔 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는 지금 30-40년 전부터 사서 점유 취득 시효를 완성했다고 소송을 해서 그 15평 부분에 대해서 가져오면 되는 거죠. 주의할 것은 판례상 전체 면적의 한 20% 정도까지는 인정을 해주는데 그보다 넓은 면적은 사고 점유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100평을 사놓고 남의 땅을 50평 물고 있다 이러면 이 50평에 대해서 착오로 30년 동안 점유해서 이 50평도 우리 거지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너무하다 이거죠. 실제로 제가 한 소송 중에는 어떤 한 섹터 지역, 농촌 지역을 거의 다 샀어요. 근데 뭔가를 해보려고 확인하는 도중에 조그만 땅이 남의 게 있는 게 발견이 된 게 있었어요. 중간에 있는 땅은 일부인 줄 알았는데 아주 잘게 찢어진 땅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 땅 때문에 점유 취득 소송을 했는데 전체 면적의 실제 20% 안쪽으로 작은 땅이었거든요. 대법원 판례를 원용하면서 점유 취득 소송이 인정된다, 이제 그런 식으로 판결을 받은 적이 몇 년 전에 있습니다. 뒷이야기를 얘기 드리면 그렇게 판결이 났는데 이 땅 주인이나 이분이나 같은 마을 사람이었어요. 따지고 보면 재판까지 갔지만 1심 소송 끝나고 조금 돈을 주고 원만하게 끝난 경우였습니다. 점유 취득 소송을 하다 보면 대개 다 옆집이거나 아는 사람이거나 그렇게 같은 동네 사람이거나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보통 땅이 있으면 이분이 돌아가시고 이 자손들이 멀리 가 있고 땅을 방치해두고 이쪽에서 이제 경작하거나 집을 짓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20년 동안 점유를 했다라는 걸 어떤 증거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항공사진입니다. 국토지리정보원에도 있고 도청시청에서도 이제 보관하는 경우가 있는데 90년 동안 이제 땅 위를 이렇게 사진을 찍어요. 비행기들이 가면서. 그래서 볼법 건축물이라든가 개발제한구역 산림훼손이라든가 이걸 감시를 하는 사진을 찍어 놓은 게 있습니다. 땅에다가 집을 지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20년 넘었으니까 소송을 한다 그렇게 했죠. 그래서 이제 우리 쪽은 저는 피고를 맡았는데 20년은 아닐 거다, 항공사진을 확인해보자 했는데 항공사진을 떼보니까 분명히 19년 전까지는 건물의 모양이 있는데 20년 전에는 없었어요. 황당하죠. 이분들이 건물을 지어놓고 건물 지은 시간을 카운팅을 잘못했나봐. 그래서 법정에서 항공사진을 보고 상대방 변호사님이랑 저랑 이게 건물이 없지 않느냐, 상대방 변호사님은 뚜렷하지가 않다, 살짝 보이는 것 같기도 하다 이러면서 서로 실랑이를 벌였는데 결국에 20년 전에는 그냥 땅 상태예요. 건물을 안 지은 걸로 보여. 제가 소유자 측을 맡아가지고 이제 승소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1년을 못 참아가지고 용이 못 되고 이무기가 된 거죠. 그래서 이분들도 육촌 형제가 아닌가, 매우 가까운 사이였어요.
했죠. 마지막에는 판사님이 도시개발 계획에 따라서 보상이 될 때까지는 무상으로 그냥 살고 보상금이 나오면 조금 떼주고 철거하는 걸로 허에 권고를 했는데 하시는 분들이 끝까지 가겠다 이러면서 공소심하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경우였습니다. 항구사진을 따지면 예를 들어서 과수원으로 사용했다면 나무가 보일 거고 이제 논으로 썼다면 벼가 있다든지 그런 모습도 보일 거고, 그래서 위에서 찍어내리는 그 항구사진이 매우 중요합니다. 마을 이장이나 주변에서 오래 사신 어른들의 진술들도 유력한 증거가 되겠죠. 그리고 또 판단하는 게 이제 세금을 누가 냈느냐, 물론 뭐 세금을 누가 냈느냐를 따라서 뭐 바로 판단하는 건 아니지만 만일에 점유자가 재산세를 계속 냈다면 그것이 상당히 유리한 조건이 되겠죠. 땅 주인으로서 이런 소송을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소송을 하면 토지 소유자는 정말 황당해 하죠. 피를 토하면서 아니 어떻게 공짜로 20년 동안 살아온 것도 감지덕지인데 땅을 뺏어가려고 저러냐, 엄청나게 많이 화를 냅니다. 그 말을 들어도 이해는 되죠. 근데 이런 일을 안 나가려고 하면은 내 땅을 무단으로 그렇게 경작하지 말라고 내용증을 보내거나 소송을 하셔야 됩니다. 매년 임대료로 한도 10,000원이라도 100,000원이라도 받고 임대차 계약서를 체결하고, 임대차는 타주 점유거든요. 자기 회사로 점유하는 게 아니잖아요. 조금이라도 임대를 하는 형식이라도 그 땅의 이제 소유자가 나라는 걸 확인시키고, 또 세금도 재산세가 나오면 그것을 꼬박꼬박 본인이 내야지 누군가가 내주고 있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재산세 내는 것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20년 채우기 전에 등기부 주인 B가 C한테 땅을 팔아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여기서 주의할 것은 입법 245조는 20년 완성됐다고 해서 나라에서 자동적으로 뭘 해주는 게 아닙니다. 20년 완성이 되고 자주 공연 승원이면 빨리 처분건지 가처분을 해가지고 소송을 해가지고 그 땅을 가져온다는 그런 소송을 하셔야 되는데, 아까 질문처럼 20년이 채워지기 전에 등기부상 명의자인 B가 C한테 매각을 해버렸다. 그런 경우는 점유 상태가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닌데, 문제는 이제 20년이 완성돼가지고 이제 소송해서 이제 다 됐구나 가져와야지 소송해야지 라고 생각하는데 이 B가 C라는 사람한테 이 땅을 매각해버렸어요. 그런 경우는 닥쳤던게 지붕 쳐다보는 격처럼 좀 황당한 일이 됩니다. 그때는 이제 2차 점유 취득시효를 준비해야 돼요. C에 대해서 또 20년을 또 기다려야 돼요. C가 이제 또 남은 2차 점유 취득시효 기간 동안 D, E한테 바꾸더라도 20년 동안을 계속 채운 다음에 그때 또 소송을 해가지고 그때 가져와야 됩니다. 주의하실 거는 점유자 A 입장에서는 20년이 딱 됐다 싶으면 신속하게 소송을 해야지, 이런저런 뭐 상대방과 얘기하다가 상대방이 그냥 냅다 그걸 팔아버리게 되면은 점유자로서는 상당히 좀 당혹스럽습니다. 또 20년을 기다려야 돼요. 또 20년 동안 이무기 비슷하게 애매한 상태로 지내야 되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 점을 좀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점유취득소송이라는 게 참 신기한 제도인데 사실관계를 법률관계보다 더 높이 보는 거죠. 분명히 등기부상은 B로 돼 있지만 A가 20년 동안 건물을 짓고 농사를 짓고 함에도 B가 20년 동안 한 번도 안 나타난 거예요. 나가라고 한 적도 없고 임대료 내라고 한 적도 없고. 이런 경우에는 A가 이 땅의 주인 같아요, B가 이 주인 같아요. 아무래도 A 같죠. 서류상으로는 분명히 B로 돼 있겠지만 또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이 B가 상당히 좀 게으른 거잖아요. 우리 민법에도 있지만 이제 소멸시효,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 소멸시효의 법리, 그런 것도 언뜻 들어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일들은 시골에서 주로 많이 일어나는데 땅을 방치하고 그런 경우인데, 그 이전에 진정한 매매 계약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따져봐야겠지만 지금 현상의 상태를 존중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소송이 점차 줄기는 한데 아직도 뭐 시골 같은데 이런 일들이 왕왕 있고, 아까처럼 사고에 의해서 경계 침범의 문제는 도시에서도 얼마든지 지적 청량으로 생길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럴 때는 점유취득 소송으로 해결하는 것이 편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